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MBS 테크놀로지의 우주론사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가장 쉽지 않은 세션인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세 번째 세션이라 아마 인내력이 아마 한계에 이르셨을 것 같은데, 좀 힘드신 분들은 기지개 나무 펴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쪽 이야기인데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무인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웠고, 저는 이제 자동차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맨 낮은 세션을 보니까 스마트 선박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나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먼저 해외 동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업계는 어떻게 자동차 산업을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죠? 얼마 많이 오래된 사진이 아닌데 무려 106종 추돌이 영종대교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겹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밑에 보시면 굉장히 참혹한, 여기로 보시면 이 아수라장이죠.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도 있었고요, 부상자도 굉장히 많아서 아직까지도 아마 병원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 자동차로 변화는 지금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 스마트카, 오늘도 이야기 주시는 IoT 기반의 커넥티드카, 이런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이미 저희들에게 존재했다면 아마 영종대교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현대차도 제네시스에 채택을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AEB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치만 있었어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볼보는 이미 거의 전 차종에 채택을 하고 있고, 볼보가 이제 그래서 안전한 차로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죠. 토요타도 이미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신차 안전도 평가에 부분을 반영하겠다. 특히 이제 이미 하고 있고요. 참 미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네시스가 굉장히 높은 안전 등급으로 받았는데, 보행자까지 이제 보행자를 AEB가 탐지해서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면, 차를 세워주면 높은 등급을 부여하겠다, 이런 평가까지도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또 예를 말씀드리겠지만, IoT 기반의 커넥티드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블루링크라고 IoT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가 2월 달에 독일에 가서 BMW를 빌려서 5 시리즈였는데, 500 시리즈였는데 좋은 차를 한번 타보자 그래서 탔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한 200km를 이렇게 주행을 했는데,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 우회를 해라, 무슨 시동이 빨간불로 어쩌고저쩌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도건도 이렇게 나오니까 긴가민가한 그런 게 좀 있었고, 저희 나라에서도 보면 티맵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써보면 맨날 공사 아니면 사고로 하는데 이게 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면 이미 정비된 다음이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이게 맞겠냐, 그리고 갔는데 저 엄청 고생했어요. 잘못하면 비행기 놓칠 뻔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프랑크푸르트 공항 직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한 수준의 커넥티드 카가 이미 상용화돼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미국, 캐나다 농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콜센터 이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차가 자동으로 전화를 해주는 거죠. 전화를 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차에 통보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구급차 같은 것들이 좀 빨리 도착해서 여러 가지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야기 전개에 나가기 전에 자동차 통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 좀 관련 있는 내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자동차가 이미 뭐 선진국들은 한두 명당 한 대 정도 늘 보급되어 있고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이게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사망자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줄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가 이 빨간색이에요.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4,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다치는 게 아니라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는 120만 명.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몇만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IS 뭐 매일 접하지만 교통사고로 죽는 120만 명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사실 굉장히 편리한 문명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다양한 기술, 이런 기술들이면 이런 사고를 심지어 90%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많은 분석 기관들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시장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시장 규모라든가 스마트카 규모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석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 저희가 뭐 10년, 20년, 30년 뒤가 아니라 저희 세대에서 충분히 이런 스마트카를 활용해보고 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 5년 뒤 2020년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은 타는 그런 차량이라 전 세계 한 2.5개, 2억 개 이상 보급될 것이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볼 수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올해 CES였죠.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가 아니라 하이 일렉트로닉스 쇼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였고 굉장히 다양한 소개가 됐는데 특히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한 800km 그 전시가 있었던 라스베가스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직접 차를 주행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중계를 했었죠. 물론 도심 구간 일부는 물론 사람이 타고 있었고 운전사가 타고 있었고 도심 구간은 운전사가 개입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아서 공사 중인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차선이 좀 불분명한 구간은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지만 무려 800km 이상을 주행했다는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업체들이 이런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이게 이제 자동차가 차량 관련된 회사들만의 산업이 아니라는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CES에서 이런 미래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거의 슈퍼컴퓨터급의 컴퓨팅 플랫폼, 인공지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만이 만드는 차가 아니라 IT 기업,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업체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차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핵심에 이제 구글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회사입니다. 2010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을 구글이 한다고 했을 때 다 웃었죠. 야, 무슨 차도 모르는 회사가 차를 어떻게 만들어? 그런데 이게 점점 기술 개발을 하더니 이런 프로토타입을 내놨죠. 그 전에는 기존 차량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다가 센서를 뭐 1억 원 이상 센서를 붙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다 웃었어요. 야, 이게 무슨 시험화가 될 수 있는 차냐. 근데 이런 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로봇 회사입니다. 지금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회사 구내에서 로봇 개 모양으로 생겼죠. 견마 로봇이라고 하는데 로봇하고 이용권이 같이 달리는 겁니다. 이 다른 동영상을 보면 이용권이 발로 이렇게 로봇을 차요. 차도 너무 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단도 올라가고 연구소 구내의 복도를 막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전혀 사람들하고 충돌을 하지도 않고 마치 애완견이 이 회사 구내에서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성숙된 기술 수준을 선보이는데, 이런 로봇 기술이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와 굉장히 많은 기술을 공유합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해서 이 사물을 판별하는 기술, 주행하는 기술, 바퀴나 다리나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기술을 공유해서 구글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사례이어서 제가 추가를 해봤습니다. 정말 무섭죠? 근데 애플까지 아닙니다. 참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겁나는데요. 현금이 180조 있는 애플마저 자동운전 시범 차량 운행에서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기업 목적에 전기차를 금방 추가를 했고요. 지금 여기 개조한 차량인데 크라이슬러 차량, 이런 것 차량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0명 정도의 팀을 꾸려서 포드 출신 임원을 영입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애플까지 나선다면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이 경쟁이 변화할지 정말 좋게 이야기하면 흥미진진한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볼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볼보 XC90이 뭐 외제차 좋아하시는, 볼보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차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쪽 기업이죠. 그래서 에릭슨하고 제휴해서 커넥티드 카를 출시했는데 이게 영종적인 사고랑 관련해서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차 타이어에 센서가 붙어있는데 이게 이제 북부 쪽의 나라에서 운행하는 차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빙판 길이 있거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도로 상황이나 교통 상황이 인지가 되면 그거를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가 지금은 볼보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들 내에서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국 서비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점차 발전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환장하게 되는 게 중국 업체들까지 난립니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아직까지 자동차 기술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저희가 했던, 우리나라가 했던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간 진입 전략이라고 해외 선진국 기술을 도입해서 굉장히 빠르게 기술을 캐치업을 했는데 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자동차가 유명한 알리바바와 제휴해서 인터넷 자동차 이런 발표를 하고 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미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아우디라든지 델타이가 지금 이번 주에
미 대륙 횡단을 자율주행처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아마 가고 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덜란드는 사실은 자동차의 강국은 아닙니다. OEM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TNO라는 자동차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시험할 수 있는 그리고 커넥티브카를 시험할 수 있는 실제 주행을 하는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바이두라든지 텐센트, 게임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NC소프트 같은 텐센트조차도 이런 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그냥 뭐 도시를 건설해서 무인 자동차를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MCT라는 것을 미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공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테이트팜이라는 보험사라든지 버라이전 통신사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차량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는 차로라든지 보행 신호, 그 다음에 보행자, 로봇 보행자,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봇 보행자까지 마무리된 어떤 실일 주행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런 어떤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해서 2021년 정도면 뭐 완전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무인차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아직까지 무인차를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색깔 칠해진 주에서는 이미 무인차 특별한 면허지만 어쨌든 무인차를 운행하고 공도라는 것은 이제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 예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이게 미국은 뭐 이해가 됩니다. 자동차 강국이고 선진국이니까. 근데 싱가포르 자동차 OEM 하나도 없고 부품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자율주행차, 무인자동차 관련된 기관을 만들어서 이미 올해 1월에 그 싱가포르가 섬나라의 그 지역 중에 원홀스라고 북쪽 지역인데 그쪽에서 공공도로를 개방해서 이런 차를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할까요? 싱가포르가 차 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없는데 싱가포르 목적이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섬나라인데 이게 차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도로를 늘려야 되는데 도로를 늘릴 수가 없어서 싱가포르가 지하도로도 굉장히 많고 뭐 공중으로도 많고 그 다음에 경전철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도 면허를 획득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굉장히 비싼 돈을 1,000만 원 이상을 줘야지 허가를 내주는 그런 나라거든요. 도로이기 때문에. 근데 무인 자동차가 이제 현실화되면 교통체증, 내가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죠. 내가 지금 1시간 뒤에 집에서 코엑스로 갈 건데 우리 아파트 정문에 차 한 대 보내줘 라고 앱으로 찍으면 무인 자동차가 와 있는 거죠. 택시 기사하고 씨름할 필요 없고 뭐 제가 지금 차에 코엑스에 주차해 놓고 아침에 9시쯤에 와가지고 지금 차를 한 5시간 동안 아무 활용도 못하고 돈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는 차를 그냥 다 탔습니다. 렌트카 회사한테 보내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차량 대수가 우리나라 2천만 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에 비슷하라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도시를 만들겠다. 자동차 안전요건을 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주행 트랙이 있어서 평소에도 차량 시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유인운전사가 시험하는 건데 자율주행 차량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 톨게이트에서 호흡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좀 더 정확하게 실험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도로 구간이라든지 이런 또 그다음 VTX를 실험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
또 관련해서 그 2030년까지 3.5조를 들여서 지능형 도로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수준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잘해왔어요. 그래서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이 됐는데 이제 할만하니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07년까지 자율기만 현재까지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해외 수입, 부주용품의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한편 그 자동차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저희 경제국이죠. 경제국에 비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또한 나라별로 봐도요. 우리나라의 수준은 지금 여기 한 3조 정도인데요.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곧 따라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주요 OEM별로 보면 현대차는 약 12순위에도 아직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개 부품 회사들을 분석해 놓은 기사를 봤는데요. 일본이 가장 많습니다. 29개, 미국, 독일, 그 다음 한국 겨우 5개인데, 이 규모를 보면, 매출의 규모를 보면, 여기에 속한 회사들 매출액을 합한 겁니다. 독일이 어쩔 수는 작지만 규모로는 경쟁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역시 6.1% 정도, 100개 회사들 전체에 숫자로 봐도 5개 업체, 100개 중에 5개 정도, 그리고 매출액 규모로도 약 6.1%.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차는 이제 좀 만들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의 미래, 현재 차는 저희가 나름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지만 미래 차량 기술은 어떤 수준인가? 이게 이제 숫자 기준으로 어떤 수준을 말해주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래 차량은 자율주행, 무인차, 스마트카, 커넥티드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커넥티드카 하면 텔레메틱스 기술이 중요한데 그 특허 수준으로 봐도 현대차가 아직도 부족하다. 또 차량 위치 정보 이런 게 이제 커넥티드카에 중요해요. 스마트카에 중요하고 차량 위치라든지 방향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에서도 현대차는 아직도 좀 더 분발할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연구개발 투자 수준은 그렇고요. 다행히 이거는 작년 말 올해 초에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인력 투자도 하겠다고 했고요. 또 한편으로 관련해서 특허 출원 건수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영구동 건립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 아우디랑 비교해 보니까 아우디는 비싼 금액이 약 29조, 현대차는 18조에서 27조 정도 비싸죠. 투자하는데 70%를 자율주행하고 친환경 차량 개발에 투자하는데 그거에 비교하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회장님이 사원을 걸고 미래차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 규모로 보면 아직도 분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부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개발이 돼 있지만 일부는 이미 필수가 돼 있지만 일부는 아직도 옵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격이 내려가서 보편화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자동차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IoT, 커넥티드 카도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발전해왔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저희에게 이제 기회일 수도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오히려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미래 차량 기술을 표현하는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를 동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오전 발표 중에 그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새롭게 인식한 발표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정말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미래 차량 기술은 단순히 그냥 뭐 현대 기아차나 자동차 품사를 이용해가지고 차를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닌, 아까 리버 시스템에서 무인 비행기에서도 이제 좀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ADAS 기술들, 이런 센서 기술들, 카메라 이런 자동차 관련된 기본 기술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동차를 어떻게 이런 차량을 시험하고 평가할 것인가, 일반 도로에서 어떻게 주행식을 할 건가, 그리고 운전면허는 어떻게 하고 보험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은 무조건 운전자가 책임인데 무인 자동차에서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차량 간에도 통신을 하지만 차량이 인프라하고 통신을 하면서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통신 규격에서 인프라와 통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연구 개발과 실제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커넥티드 카 관련해서는 아직도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래 차량 기술 그리고 산업 변화에 저희 나라 모든 업계 그다음에 학계 똘똘 뭉쳐가지고 2020년 이후에도 저희 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선두권에 계속 남아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